앞서서 저희가 양안시 성립 3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안시가 성립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양안 동시시, 양안에서 동시에 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동시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받아들인 영상을 하나로 합치는 융합 기능이 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마지막 그 단계인 3단계의 입체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그 양안시 기능에 있어서 최고 단계인 입체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시라고 하면은 이제 거리 감각이잖아요. 어떤 것이 이제 뭐 기준 사물보다 더 멀게 있고 기준 사물보다 더 가까이 있는지 이런 거리 감각을 느끼는 것을 입체시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 망막에 있어서 영상이 어떻게 결상이 되었을 때 이런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시하는 사물이 있죠. 이제 중심이 되는 주시 사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 펜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 펜이 이제 제가 보는 주시 물체가 될 테고, 그렇지만 이 주시 물체 외에도 이제 이 물체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물체들도 인지가 되고, 요거보다 가까이 있는 물체들도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인지가 될 때 더 멀게 혹은 가깝게 이렇게 인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종합적인 어떤 감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입체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주시 물체라고 했었던 이 펜이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 Q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시 물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주시 물체, 내가 이제 진짜 바라보고 싶은 이 물체는 망막에 맺힐 때는 이제 딱 중심화의 결상이 되겠죠. 즉 중심화의 결상이 되게 되면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상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주시 물체 외에 주시 물체를 기준으로 좀 가까이 있는 물체도 저희는 인지할 수 있고, 요거를 기준으로 더 멀리 있는 물체도 저희 눈 안에, 시야 내부에 다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자, 이것들은 망막의 어느 부위에 이렇게 결상이 되어서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 수 있게 되는가 보시게 되면은, 먼저 Q점, 주시점보다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A점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A점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있어서 지금 이 중심화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 결상이 됐나요? 왼쪽 눈 같은 경우에 중심화를 기준으로 귀 쪽 방향에 이렇게 결상이 됐죠. 자, 오른쪽 눈도 한번 봐볼게요. 중심화를 기준으로 귀 쪽 방향에. 이렇게 이제 주시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망막에 있어서 귀 쪽 방향으로 결상이 되게 되면은 보다 이 주시점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이 물체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B점을 한번 볼까요? B점 같은 경우에 Q점보다 좀 멀죠. 멀리 있는 물체예요. 자, 이 B점 같은 경우에 망막에 결상이 될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부위에 결상이 되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 중심화 기준으로 어느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 코 쪽 방향에 이렇게 결상이 된단 말이에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오른쪽 눈에서도 중심화 기준으로 코 쪽 방향에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주시점을 기준으로 좀 더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중심화 기준으로 귀 쪽 방향에 이렇게 결상이 되고, 보고자 하는 주시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는 코 쪽 방향에, 이런 식으로 망막에 있어서의 그 부위별로 대응되는 그 지점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결상이 될 때 멀고 가까움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상점 위치가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게 되는데, 근데 한번 보시게 되면 가까이 있는 귀 쪽 방향에 결상이 될 때 가까이 보이더라. 그리고 멀리는 이제 코 쪽 방향에 결상이 될 때 멀리 보이더라. 이렇게 봤는데, 한번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이제 양안으로 보는 이 상이 하나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융합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죠? 이 융합이 제대로 일어나야지만이 양안시 기능이 제대로 발현이 돼서 입체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요런 이제 양안에서 보는 상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부화관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아까 보고자 했었던 이 주시점 Q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안에서 각각
중심화에 딱 결상이 됐어요. 양안에서의 대표적인 대응점이 바로 중심화잖아요. 그래서 중보관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 위치관계를 판별을 할 때 지금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하게 중심화, 포비아의 왼쪽 눈의 상과 오른쪽 눈의 상이 딱 합치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감각적 융합만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상으로 딱 인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점 같은 경우를 한번 여기에서 중보관에서 한번 위치관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눈 같은 경우에 지금 중심화를 기준으로 해서 A점은 지금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에 결상이 됐어요. 자, 중보관에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게 되면 왼쪽 눈 기준으로 해서 요쪽 방향에 A-점이 결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왼쪽 눈에서 만들어내진 결상점인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중심화였고 A-는 어디에 결상이 됐느냐?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러면 아까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두 눈에 맺히는 그 상점의 위치 관계가 대응점 관계에 있어야 되고 이 대응점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정상 대응이 되면서 융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응점 관계가 아니죠. 대응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결상점의 위치가 동일한 방향, 동일한 거리에 있어야지만이 대응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방향 자체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대응점 관계가 아니다. 비대응점 관계다. 근데 여기에선 하나로 상이 인지가 된 거예요. 그죠? 가깝게. 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대응점 관계로 이제 결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 범위 내에서의 비대응점은 하나로 상이 인지가 됩니다. 융합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 일정 범위 내에서의 이 비대응 관계 때문에 입체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예 같은 경우 가깝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예로서 결상점의 위치를 한번 저희가 표시를 해봤고, 자, 멀리 인지가 되는 B점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B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결상된 위치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왼쪽 눈에서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B'가 결상이 됐죠. 자, 그러면 역시나 이 중보관에서 그려보게 되면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에, 그죠? B, L, 그죠? B-L, 여기 결상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심화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중심화를 기준 이쪽 방향, 여기에 B-R 이렇게 결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B점 역시 양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결상점의 위치가 비대응점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상이 하나로 인지가 됐습니다. 좀 멀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비대응이 되더라도 하나로 상이 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 일정 범위 영역 내에서. 근데 그 일정 범위 영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판륨의 감각 융합권이라고 하는 일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의 비대응점 관계는 이제 하나로 상을 인지할 수 있는 융합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 오히려 이 범위 내에서의 비대응 관계가 굉장히 비대응 정도는 적어요. 너무 많으면은 당연히 복시가 발생이 되겠죠.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비대응점 관계에서 오히려 입체시를 발생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요런 이제 거리 감각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비츠뮬러의 호롭터 원이라는 이 호롭터 관련한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자, 비츠뮬러의 호롭터라고 하면은 이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비츠뮬러의 호롭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호롭터 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원 있죠. 이게 바로 비츠뮬러의 호롭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롭터 원이 무엇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과학자가 주장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비츠뮬러의 호롭터 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양안에 있어서의 그
기준점, 눈에 있어서 이제 기준점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절점하고 회선점. 지금 여기에서 표시된 지점은 절점이에요. 절점. 양안의 절점과 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고시점 있죠? 고시점 이 Q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해서 만들어내지는 삼각형이 있겠죠? 이 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을 갖다가 뷰츠뮬러의 호롭터라고 하고 이 원의 의미는 이 원의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 지금 뭐 표시를 해보면 뭐 Q1이나 QF나 Q2나 QR이나 Q3나 전부 다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된다 라고 이 뷰츠뮬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뷰츠뮬러가 주장한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그러한 이제 주장이긴 했으나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눈이 동일한 거리로 인지되는 이 호롭터 원을 그렸을 때는 이 원의 형태랑은 조금 다르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원을 갖다가 이론적 호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그려진 이 뷰츠뮬러의 호롭터에서 이제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 주장에 대한 이제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절점이랑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다 동일한 시각을 갖는 거죠. 시각이 같아요. 요렇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도 있고, 또 보시게 되면은 망막에 결상된 상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지금 QF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중심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F-에 여기는 F의 왼쪽 오른쪽 눈에 결상이 됐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예로 QR을 볼까요? QR 같은 경우에 어디에 결상이 됐냐면 지금 왼쪽 눈에서는 이쪽에, 오른쪽 눈에서는 이쪽에 결상이 됐는데,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중심화를 기준으로 지금 이쪽 방향, 동일한 방향, 동일한 거리에 이렇게 결상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QF랑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타당한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어보니까 이런 원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론적 호롭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거리감과 관련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뷰츠뮬러 호롭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세요.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자, 먼저 이 뷰츠뮬러 호롭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고시점 F와 이제 주시점, 고시점, 내가 보고자 하는 이 이제 고시점 F와 양안에 있어서 눈의 기준점인 절점, 그죠? 변하지 않는 절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을 우리가 뷰츠뮬러의 호롭터라고 하더라. 호롭터 원이라고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원의 의미는 이 호롭터 원주상의 모든 점들은 이 고시점, 이제 뭐 여기에서 Q죠. QF와 모두 다 동일한 거리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학자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상적으로 정말로 이제 호롭터 원을 한번 그려보니까 원래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론적인 호롭터, 뷰츠뮬러 호롭터 원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동그랗게 그려진 이 원이에요. 절점이랑 고시점 F랑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외접하는 원, 이제 여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원주상에 있는 이 F점이랑 동일한 거리로 인식되는 호롭터 원을 그려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란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 H 보이시죠? H에서 H 다시 이렇게 된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아예 형태 자체가 조금 좀 차이가 있죠. 조금은 이 이론적인 호롭터보다는 평평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호롭터를 실제적 호롭터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평평한 형태고, 이 형태가 앞 이마면이랑 거의 평행하더라라고 해서 앞 이마 평행면 호롭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리마다 동일하게 인지되는 그 거리에서 동일하게 인지되는 홀옵터 원을 갖다 다 그려보니까 4m보다 더 먼 거리에서는 홀옵터 원의 형태가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굽어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위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점점 평행해지다가 4m보다 더 먼 거리에서는 이 홀옵터 원이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형태로 그려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4m를 기준으로 그 먼 거리에서 그려진 이러한 형태의 홀옵터 원을 헤링 힐레브랜드 홀옵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홀옵터 원을 또 주시거리를 더 가까이에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더니만 형태가 지금 아까 기준이 됐었던 이 형태보다 훨씬 더 굽어진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요것 역시 주시거리 50cm 이내에서 요런 이제 좀 다른 차이가 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굽어진 이런 형태를 띠는 홀옵터를 나니어스 홀옵터, 근거리에서 보여주게 되는 홀옵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런 이제 거리마다 동일한 거리로 인식되는 이 홀옵터 원의 그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이 영역을 판륨의 감각융합권 혹은 판륨의 융상감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비대응점 같은 경우에는 비대응을 하더라도 망막에서 결상을 할 때 비대응 관계로 결상이 되더라도 상이 하나로 인지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그 시점 F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F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 1번 지점 양안에 있어가지고 1번 지점에 결상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다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되면은 다 대응점 관계로 결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먼저 B를 보시게 되면은 이 1번 결상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요마만큼의 거리 지금 여기에서의 3번 같은 요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양안의 결상이 됐어요. 지금 봤었을 때 이 그림에서 확인이 되시는 것처럼 지금 양안에서 방향은 동일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 거리가 어떠세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약간의 비대응이지만 동일한 거리로 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예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 이 C 지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C 지점, 여기 C-에 있는 물체 역시 왼쪽에서는 여기 이 지점에, 2- 지점에 결상이 됐고요. 오른쪽에서는 여기 이 지점에 결상이 됐는데 어때요? 이 1에 대해서 결상된 위치에 그 거리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비대응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이 하나로 인지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약간의 비대응이 있더라도 이 내에서 이 판륨의 감각융합권이라고 하는 이 영역 내에서의 비대응은 하나의 상으로 인지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감의 차이만큼이 조금은 더 멀게, 조금은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인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륨의 감각융합권의 의미는 양안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응 관계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약간의 비대응, 굉장히 미미하긴 하겠으나 약간의 이 비대응 관계에서 결상이 됐었을 때 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융합이 일어나고 여기에서의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입체감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님의 감각융합권을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요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가려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어떤 뭐 보고자 하는 이제 이 고시점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보고 있는 상태라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눈이 봤었을 때 그 영상이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눈이 두 개고 이 눈이 붙어져 있는 위치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물을 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른쪽 눈이 보는 그 사물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모습과 왼쪽 눈이 보게 되는 이 사물의 모습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보는 방향 자체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마만큼 두 눈이 떨어져 있으니까 PD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보는 그 물체의 방향성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이제 달라진 방향성 때문에 비대응 관계의 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입체감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어디 내에서요? 판륨의 감각융합권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동일한 이 물체 AB를 양안으로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A 같은 경우에 조금 멀리 있고 상대적으로 B는 앞에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양안이 이렇게 주시를 했었을 때 실제 이 양안에서 결상되는 상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눈에서는 A-B- 결상된 이 상점 위치가 조금 멀게 있죠. 반면에 오른쪽 눈 같은 게 좀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안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시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양안 시차라고 얘기를 해요. 양안 시차. PD로 인해서 보는 방향의 차이 때문에 좌우 망막상이 다른 위치 관계로 인지되는 것을 양안 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멀게, B 같은 경우에 좀 가깝게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어떤 일정 크기의 주실 물체가 호롭터 원주상에 있으면은 만약에 이 원주상에서 딱 정말로 정확하게 대응점 관계에 있으면은 거기는 다 정확하게 이제 그 위치 자체가 하나로,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그 하나의 어떤 2D의 느낌으로 인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결상된 위치가 판융 감각 융합권 내에서 약간의 비대응점 관계에 있다. 아까도 봤지만 그 비대응 정도가 같은 방향이긴 했지만 약간 거리감이 차이가 있었었잖아요. 이런 식의 약간의 비대응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 정도만큼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은 더 멀게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그 결상된 위치에 따라서요. 그래서 요 약간의 판융 감각 융합권 내에서의 약간의 이 비대응 관계에서의 결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체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판융 감각 융합권을 벗어난 어느 정도의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또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복시가 일어나지만 이 복시를 갖다가 복시로 인지하지 않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 영역을 생리적 복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융 감각 융합권을 벗어난 곳, 그렇지만 그 일정 범위 내에서의 물체들은 실제로 복시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인식이 안 되고 하나로 인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공간 감각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복시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 복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체시를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영역에서도 더 벗어났다라고 하면 복시가 이제 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작동하는 것이 안구 운동이에요. 상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융합이 가능한 그 범위 내로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눈알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돌려가지고 이 융합이 가능한 범위 내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상은 하나로 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눈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서 못 가져오게 되면 이제 복시로 나타나는 거죠. 상이 2개로 인지가 되는 복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안구를 돌리는 이 안구 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있는 근육도 크게는 내안근하고 외안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 내부에 있는 건 내안근, 바깥쪽에 있는 것은 외안근. 안쪽에 있는 내안근 같은 경우에는 모양체근이 있죠. 모양체근은 뭐랑 관련을 할까요? 수정체 주변에 붙어가지고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근육이 모양체근이죠. 손모체근. 이 모양체근, 손모체근 같은 경우에는 뮬러근과 브로케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모양체근이 수축 혹은 이완을 하면서 수정체 모양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굴절력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근육이 모양체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모양체근을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하면은 동안신경이죠. 그죠? 동안신경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눈돌림 신경. 그죠? 제3번 뇌신경. 그죠?
지배를 받아가지고 수축 혹은 이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 외에 내안근으로 보실 수 있는 근육이 동공근이 있어요. 그죠? 동공근. 동공근 역시 동공의 크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죠. 광량을 조절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공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광량이 없는 곳에서는 동공을 좀 최대한 크게 해서 광량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근육의 수축 혹은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내부에 있으니까 내안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동을 하려고 하면은 동공을 작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동공 조인근이 이제 작동을 하겠죠. 동공 가략근이라고 하는 조인근이 작동을 하고 동공이 커져야 된다. 산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동공 이안근, 동공 삼대근이 작동을 합니다. 이때 참고로 작용하는 신경 여기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내안근이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어떤 뭐 비대응적 관계 결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복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 감각성 융합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안구 운동을 이용한 운동성 융합이 이제 보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안구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근육이라고 하면 이 눈 주변에 붙어 있는 이 외안근이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 외부로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으니까 이제 외안근인 거죠. 자, 이 외안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쭉쭉 뻗어 있는 게 있고요. 약간 붙어져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쭉쭉 이렇게 곱게 뻗어져 있는 것을 고등근이라고 얘기해요. 직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붙어 있으면 안쪽 고등근 혹은 내직근,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 가쪽 고등근, 외직근, 위쪽은 위쪽 고등근, 상직근, 아래쪽에 있으면은 아래쪽 고등근, 하직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어서 그 위치로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엔 고등근, 직근이라고 하고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아까 사선으로 이렇게 비껴져서 붙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먼저 위쪽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이겠죠. 위쪽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삐껴져 가지고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 빗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윗빗근. 그러니까 상사근, 위쪽이라 상사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상사근 같은 경우에 윗빗근 같은 경우가 쭉 가가지고 어딘가 걸린 후에 다시금 한번 돌아가지고 여기 안구에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걸려져 있는 부분이 활차라는 부분인데 이거 역시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도르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르래 부분이고 여기를 거쳐가지고 안구에 이렇게 약간 비껴진 이런 이제 위치적으로 이렇게 비껴진 형태로 이렇게 붙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윗빗근 상사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눈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근들 중에서 길게 보이죠. 그래서 6개의 안근 중에서 가장 긴 근이 이 윗빗근이 되겠습니다. 상사근이 가장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아래빗근 하사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이제 돌아붙어 있는 요거랑 평행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 자체가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그래서 평행한 형태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모든 근들이 똑같은 요 이제 시작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건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시를 하는데 하나만 다른 데서 기시를 해요. 하삭은 이쪽에서 기시를 하거든요. 여기가 눈왕 오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삭은 아래 빗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총건윤에서 기시를 하고 오직 이 하사근만 이 다른 눈왕 오목에서 기시한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해부학적인 내용은 나중에 뭐 이 고등근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뭐 사근의 길이가 얼마인지, 지배하는 신경은 어떤 신경인지 이런 것들은 해부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하실 거라서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요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밑에 있는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선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은 지금 위에서 봤었을 때 지금 근이 붙어져 있는 형태가 눈알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주시하는 이 시축 방향, 지금 여기가 실제 시축 방향이 보고자 하는 시축 방향에 대해서 근이 바로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비껴져 있는, 그죠? 약간의 각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어떤 작용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붙어 있는 형태가 지금 여기가 윗빗근, 그죠? 상직근이죠. 상직근 같은 경우에 이 시축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시축에서 23도 방향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쪽으로 23도 이렇게 향해서 붙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뭘까요? 지금 돌아와서 이 활차 도르래에 걸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었죠. 약간 이렇게 사선 형태로. 자, 요거는 윗빗근 상사근이에요. 상사근이 지금 붙여져 있는 이 각을 보시게 되면 이 시축에 대해서 외방으로 51도 정도 이렇게 틀어진 형태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눈안을 돌릴 때 이 시축과 이 근이 이제 일치가 됐었을 때 자기의 주작용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림으로 보셔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한 이제 영상이 있어서 요걸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눈에 있는 근육 한번 볼 텐데요. 눈 안에 있는, 즉 안구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얼굴에 있고요. 자, 이제 얼굴에 이제 여러 가지 표정근들이 있죠. 예, 여기 눈둘레근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야, 그랬더니요, 이 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어요. 조금 방해될 만한 걸 몇 개 더 떼볼게요. 이것도 한번 떼보고, 예, 여기까지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정말 뭐 몇 가지 근육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실제로는 여기 이제 안구가 있죠. 동그란 우리 탁구공 같은 안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제 빼낸 거죠. 예, 왜냐면 그래야 이렇게 근육들이 잘 보이니까. 만약 안구가 있었다면 이 겉에서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근육이. 자, 지금 여기 이제 눈확, 요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뼈도 다 빠지기는 하죠. 예, 그런데 이 구조상에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근육의 개수는요, 총 6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 둘, 여기 셋, 넷. 그러니까 이렇게 위, 아래, 안쪽, 가쪽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쪽으로 이렇게 약간 빗긴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 실제로 이제 빗근입니다. 빗근. 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는 6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자, 6가지 근육 각각 이제 이름을 살펴볼게요. 자, 요 위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일단 요 4가지,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요 4가지는요, 고등근입니다. 자, 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떼보면요. 예. 슈페리어 렉터스. 예, 위 고등근입니다. 예, 렉투스 근육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안쪽이잖아요. 지금 되게 잘 안 잡히는데, 요게 이제 메디알 렉투스, 그 다음에 요게 렉터럴 렉투스, 그 다음에 요게 인페리얼 렉투스입니다. 즉 위, 아래, 안쪽, 가쪽의 고등근입니다. 즉 고등근이 4개가 있는데 위, 아래, 안쪽, 가쪽 이렇게 4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의 고등근은 말 그대로 눈을 그 방향으로, 안구, 눈동자 방향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빗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위쪽에 있는 위빗근입니다. 슈페리어 어블리크라고 부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한번 꺾였죠. 잘 보시면 꺾였습니다. 곧지 않고 뭔가 꺾였어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또 요것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요게 지금 인페리어 오블리크, 예, 아래 빗근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래 빗근과 위 빗근은요, 눈동자를 요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약간씩 돌립니다. 뭐 크게 돌리진 않고요. 이제 우리 눈의 움직임이 커질 때는 눈이 이 가운데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기도 하거든요. 예, 그걸 움직이는 그런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예, 위 빗근, 이게 아래 빗근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눈의 움직임, 근육과 눈의 움직임, 그 위빗근은 이렇게 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라고 할까요? 요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신경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6개의 근육에 총 3개의 신경이 들어오는데요. 자, 먼저 고등근, 그죠? 위고등근, 안쪽 고등근, 아래 고등근. 이 고등근 3개, 가쪽 고등근을 제외한 이 3개하고 이 아래 빗근은 그죠? 요게 예, 눈을 움직이는 눈돌림 신경입니다. 예, 눈돌림 신경, 오큘로모터 너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각각 이것과 이거, 요 위빗근과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 이 2개만 사실 빼면 다 눈돌림 신경이거든요. 동안 신경.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요거. 자, 요거 예, 가쪽 고등근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쪽 돌림이라고 해서 갓돌림 신경이에요. 갓돌림 신경. 예, 뇌신경의 6번에 해당하죠. 예, 갓돌림 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용어로는 외전신경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거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요건 지금 한번 꺾였잖아요. 자, 여기 이제 구조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꺾인 부분이 뭔가 있으니까 꺾였겠죠. 예, 그 부분에 사실 이렇게 도르래 같은 끈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당기지만 실제로 옆으로 움직이겠죠. 얘 때문에 꺾이니까. 보이시나요? 예, 얘 때문에 지금 꺾이는 거죠. 지금 여기가 뭔가 잡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뒤로 수축을 하는데 당기는데 방향은 이쪽으로 또 꺾이죠. 아,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도르래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무슨 신경이? 예, 도르래 신경. 예, 우리 활차신경이라고도 부르는 예, 4번. 예, 4번 뇌신경이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 위빗근입니다. 슈페리얼 오블리크가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왜 도르래 신경이라고 하는지. 여기 실제로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예, 도르래라는 그런 끈 구조가 이걸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예, 눈돌림 신경 3번 뇌신경. 이 나머지는 다 이 그것을 지배로 왔습니다. 위 고등근, 안쪽 고등근, 아래 고등근, 아래 빗근까지. 이 나머지 4개는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것도 이렇게 관찰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근육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잘 보시고, 참고로 여기 이 안쪽에 있는 건 이제 눈꺼풀 관련된 근육입니다. 요거는 눈을 돌리는 근육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가 온전히 예, 눈을 예, 돌리는 6개. 참고로 이 근육도요. 예,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인데요. 이것도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3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눈 아래 움직임, 안구로 움직이는 근육 6개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뇌신경 이 3개와 함께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